스케치업은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을 그릴 때 좌표를 넣고 그리고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좌표고 하나는 상대좌표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상대 극좌표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선의 길이와 각도로 하는 거고, 얘는 선의 X방향 길이와 Y방향 길이로 갑니다. 절대좌표는 말 그대로 스케치업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X, Y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Z까지 넣으셔야 돼요. 네, 보시면은 절대좌표로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가로 있죠. 대가로를 넣고 X, Y, Z 이렇게 입력합니다. X, Y, Z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래프 X선, Y선 그려가지고 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좌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개가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X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Z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점은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점부터 이렇게 절대좌표를 입력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가로, 그러면 열고 닫고가 동시에 돼요. X가 100, 쉼표, Y가 100, 쉼표, Z가 0인 자리. 네, 여기 보이시나요? 그려진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X로 여기서 빼고, 자, 이렇게 X로 100 떨어져 있고 Y로 100 떨어져 있는 위치를 찾아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요. X가 100, Y가 0, Z가 0. 자, 수평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X가 100, Y가 100, Z가 0. 이 자리가 XYZ가 XY가 100인 자리, X가 0, Y가 100, Z가 0인 자리. 다시 볼까요? X가 0, Y가 0, Z가 0인 위치. 다시.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우리는 위치는 모르지만, 우리는 거리는 모르지만 스케치업은 안단 말이죠.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100,0, 이 점의 위치는 0,100, 이 점의 위치는 100,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시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 다음 100, 0,0 그리고 엔터. 지금 값이 들어갔죠. 근데 이때 반드시 마우스를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마우스를 안 움직이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이 움직여 버린 거 보이시나요? 반드시 마우스를 움직이셔야 돼요. 100, 0,0. 그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주고 다시 100, 100,0. 다시 마우스 움직여주고 0, 100,0. 마우스 움직여주고, 자, 마우스를 그냥 닫아버릴까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절대좌표는 쓰질 않아요. 뭘 쓰냐면 상대좌표를 씁니다. 상대좌표는 현재 점에서 X로 얼마,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렇게나 여기서 적당히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점이 0,0이에요. 그래서 x로 얼마,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 좌표로 쓸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x, y, z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 y 이렇게요. y 쉼표까지 찍었죠. 그리고 z를 생략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자꾸 실수해요. 이 쉼표를 빼먹는 걸 저도 자꾸 실수해요. 근데 x 쉼표, y 쉼표 그리고 z 생략입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작은 가로 열고 x 100, 0,0 그러면 선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작은 가로 0,100, 100,0 다시 작은 가로 마이너스 100, 0,0 아니다. 맞다. 마이너스 100, 0,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0, 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작은 가로 100, 0, 그리고 z 생략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0, 100, 그리고 z 생략 다시요. 마이너스 100, 0, 다시 0,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뒤에 z를 생략할 때는 콤마까지 쓰시면 돼요. 값을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요. 처음 시작점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100, 0,0 그 다음에 0, 10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0,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0, 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z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0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한번 다 해보시죠. 라인 자, 이렇게 z방향으로 올려볼까요? z방향은 400mm네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선의 길이는 300인데 밑으로 100mm가 내려가네요. 그죠? 이렇게 300, 이렇게 100.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3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방향으로 300mm 선을 그리는데 Z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 아니다. 0,Z네요. 다시요. 이렇게 되겠네요. 300, Y는 0이고 Z가 마이너스 100이네요. 이렇게 되겠군요. 얘가 Y인데 Y가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Z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자 보세요. 300, 0, 마이너스 100 자 다시 Z방향으로 100mm 다시 한번 300, 0, 마이너스 100 다시 100 300, 0, 마이너스 100 아이고 이런 자 100mm 자 300, 0,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이렇게 Z방향으로 300 나머지는 클로즈 자 푸시 앤 풀로 450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X, Y, Z죠? 이거는 X방향과 Z방향의 움직임입니다. X, Z의 움직임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테이프 메주어하고 프로텍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를 한번 볼까요? 렉탱글.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 지정하고 900에 400.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메주어로, 자, 이렇게 테이프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자가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길이가 400, 아니 300. 자, 다시 한번 또 300. 자, 위에서 아래로 100mm. 그 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 어떨까요? 조금 더 쉽게 그려지네요. 그죠? 지금 그렸던 이 테이프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리기 어려우면, 좌표를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500,1000입니다. 그 다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테이프 이 안쪽으로 100mm, 여기도 100m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0mm. 자, 이 아래에서 위로도 역시 200mm. 그 다음에 테이프를 눌러서 100mm. 다시 테이프를 눌러서 100mm. 그럼 이제 라인을 그려서 잘라내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안쪽 지우면 되겠고, 두께는 50mm, 푸시앤풀로 50mm만 넣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로 세로가 각각 50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50mm 짜리를 그리겠습니다. 50, 50, 50, 5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보통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를 그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클을 이용해서 중심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한 다음에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아크 있죠. 중심, 시작,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아크를 그린 게 훨씬 더 스무스해요. 그죠? 여기는 원으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클을 그리면 사이드가 24개예요. 이거 절반이 4. 네, 절반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크는 온전하게 12개가 들어가니까 아크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보시죠. 서클로 한번, 아크로 한번. 자, 이번엔 이렇게 해요. 여기 투포인트 아크 있죠. 맞나요? 자, 클릭하고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투포인트 아크 이렇게 쭉 따라가요. 시작, 끝, 중간점이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렇게 선홍색이 나옵니다. 이때가 접선과 접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의 접선으로 시작하고 이 선의 접선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때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레이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요. 때때로는 잘 안 돼요.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자, 시작점 클릭하고 쭉 선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선홍색이 나오면 더블 클릭. 즉 이렇게 코너 부분에 라운드를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130쪽에 있는 내용들은 모델의
형태를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1쪽에 보시면 사각형 그리기 500, 500 그리고 선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기억나시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자, 이동하는 겁니다. 보통은 선택이 먼저예요. 선택을 하고 이동 툴 누르고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내가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렇게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동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서리만 이와 같이 이동이 됩니다.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 툴 이동하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고 이동 명령어를 통해서 한 번씩 이동해 보시죠. 꼭지점을 이동할 때는 선택이라는 게 없고 이동 툴을 누르고 그냥 다이렉트로 꼭지점 클릭한 다음에 이동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꼭지점을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동하기, 가운데 꼭지점을 선택하고 이동하면 이렇게 평면상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Z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500.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피라미드처럼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만 면을 올렸기 때문에 이 아래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겠죠. 라인을 이용해서 닫으면 삼각형,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완성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500, 500 그 다음 푸시 앤 풀 500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각선을 선을 그리고 이동 툴로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내리면 어떤가요? 여기 면 깎아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렉탱글 100, 10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른 다음에 자, 이동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복제가 될 겁니다. 선택하고 이동, 컨트롤 키를 미리 눌러도 되고 나중 눌러도 되고. 자, 클릭.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푸시 앤 풀을 볼까요? 푸시 앤 풀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면이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컨트롤 키는 결국은 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렇게요. 자, 한 번. 자, 500 한 번, 아니 500이란다. 50 한 번, 자꾸 아니 50 넘어 100인가요? 네, 100 한 번, 그 다음 50 한 번, 그 다음 10 한 번, 15 한 번, 요렇게요. 그 다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뒤에다가도. 삼각형은 딱 두 개입니다. 앞뒤로 하나씩. 이렇게 앞뒤로 하나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중간에 요 꼭지점 있죠? 얘를 요 중간까지 움직일 겁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제가 움직일 건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화살표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점은 여기서만 움직인 겁니다. 위치는
여기서 잡은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점은 여기서 움직이는데 위치는 여기서 잡아준 거예요. 화살표 키를 눌러야만 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 툴을 여기서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하되 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스케일 명령어를 좀 볼 겁니다. 자, 스케일을 그러니까 면을 선택하고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꼭지점들이 나와요. 자,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들이 나옵니다. 이 꼭지점에 반대되는 지점이 기준점입니다. 이렇게요. 스케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꼭지점에 반대되는 점, 이 꼭지점에 반대되는 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스케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되는 점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요. 자,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유병 되는 거 보이시나요? 25mm니까 이 면을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우유곽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쇼핑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렉탱글 대략 비례로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100콤마 아니 100콤마 400 네. 대략 비례로 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한번 올리고 100mm 자 다시 한번 위로 적당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쇼핑백 옆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면은 없어야 되고 여기 모서리는 지우고 자 이런 모습인 거죠. 쇼핑백이 이때 여기 모서리가 이동합니다. 40mm만 여기도 여기 모서리가 이쪽으로 40mm만 이동합니다. 쇼핑백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저는 단순히 모서리만 움직였어요. 그런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동 명령을 할 건데 조금 재밌는 기능을 할 겁니다. 렉탱글 50,50 자 선택을 하고요. 이동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쓸 겁니다. 별표 5개 그리고 엔터. 그러면 5개가 더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별표 숫자 아니 개수 나누기 개수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정한 간격만큼 띄워 개수만큼 복사. 얘는 전체를 개수만큼 나누어 복사. 차이점이 이겁니다. 별표하고 개수를 누르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띄워서 개수만큼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제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100mm 그리고 곱하기 5개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5개를 복사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본 빼고 5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일단 50에 50짜리 정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기준점 잡고 방향 지정하고 컨트롤 키 한번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때 100이라고 쓰고 엔터 그럼 100mm 간격으로 복사한 겁니다. 이어서 별표 5개 엔터 별표는 그 숫자판에 곱하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복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이걸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 선택하고 이동 툴. 자, 컨트롤 키 쭉 끝까지 갑니다. 여기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나누기 5개. 그러면 알아서 나누어집니다. 우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개수 나누기 이렇게 거꾸로요. 나누기가 숫자 앞으로 와도 되고 숫자 뒤로 가도 되고 별표가 숫자 앞으로 와도 되고 숫자 뒤로 가도 되고 자 이렇게요. 선택하고 적당히 간격 띄우고 5 곱하기
되는 거 맞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쭉 이동하고 5 나누기 이해되시나요? 나누기 5 해도 되고 5 나누기 하셔도 되고 곱하기 5 해도 되고 5 곱하기 하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크기가 얼마냐면 6000에 3000입니다. 6000, 3000. 자,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20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를 나눌 거예요. 4등분 할 겁니다. 4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하고 복제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복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5 엔터. 맞나요? 아니네. 다시요. 선택하고 쭉 끝까지 갖다 놓고 나누기 4. 그럼 4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 가운데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모서리 하나,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서리 둘. 그러면 추가 선택이 되겠죠. 자, 보세요.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하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추가 선택. 맞나요? 그 다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빼기 선택.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클릭하면 추가 선택.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하면 빼기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시프트 키만 그냥 누르고 클릭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고 시프트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선택된 걸 다시 누르면 취소됩니다. 선택되죠? 근데 선택된 걸 누르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르면 선택이 취소돼요. 이런 걸 토글 기능이라 그러죠. 온오프를 동시에 하나의 키 가지고 작업하는 거. 이런 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시프트 키가 토글입니다.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동 툴로 이렇게 Z방향으로 1000mm. 그러면 어떤가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런 걸 그리려면 상대좌표로 그려야 됐단 말이죠. 근데 상대좌표로 하지 않고 모서리만 이동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